다음날 근처 큰 병원에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화혈색소가 12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했다 할까요? 너무 놀래서 뭐 관리 그런 것은 정말 해보지 못했어요. 관리해보지 못하고 그 선생님은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지만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뭐랄까 그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포기 상태? 그런 상태였다고 봐야 돼요. 지금 6.3까지 됐죠?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검사 결과가 6.3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뇨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는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당뇨를 졸업하신 김경애님이신데요. 그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애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시작할게요. 당뇨는 언제 어떻게 진단 받으셨나요?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관리를 못하고 그냥 지나고 있다. 2018년도에 지인으로부터 혈당 한번 검사해보자고 했는데 굉장히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았어요. 정말. 그래서 당장에 병원에 가야 된다고 권유받고 다음날 근처 큰 병원에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화혈색소가 12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입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으로 입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고 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낭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당화혈색 엄청 높았네요. 네. 또 그 정도 높은 정도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잠도 잘 못 자긴 했지만 주변 환경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런 것 지나면서 당화혈색소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때 혹시 과식이나 폭식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야식 먹었겠죠. 제가 원래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먹고 그때는 몸도 굉장히 많이 뚱뚱했다 할까? 그랬어요. 결국 스트레스가 근원이 돼서 그거를 이제 푸는 해소 방법을 폭식이나 야식으로 좀 넘어간 케이스셨네요. 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주무시고.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고 관리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때 심정은 정말 어려웠죠. 앞이 캄캄했다 할까요? 너무 놀래서 뭐 관리 그런 것은 정말 해보지 못했어요. 관리해보지 못하고 그 선생님은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지만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뭐랄까 그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런 말도 놀래야 되는데 놀래기보다는 그냥 포기 상태? 그런 상태였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약 처방 해달라 그래서 약 처방 받았죠. 상황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셨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당뇨까지 진단을 엄청난 고혈당으로 진단 받으시니까 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뇨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었나 보네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약을 한 줌을 받았어요. 한 줌. 근데 평소에도 제가 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감기 걸려도 약 안 먹는 형이고 그런 형인데 정말 그걸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일단 당뇨를 내려야 된다고 해서 먹기를 먹었어요. 저는 진짜 약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민간요법을 막 찾아서 당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당뇨 약 없이 좀 지냈어요. 1년 정도?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는데 다시 당뇨가 시작됐어요. 그쵸. 2021년도부터. 그렇죠. 예, 약을 하나를 먹고 또 2알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여기 방문하기까지는 한 3알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도 약 그렇게까지 됐죠.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당뇨약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되고요. 주치의와의 상황에 맞춰서 당뇨약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올바르고 또 민간요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절대 당뇨약을 대신할 수 없는 점을 이제 또 한번 말씀해 주셨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당뇨를 졸업하셨는데 최근 당화혈색소가 몇 가지 나왔고 처음 진단부터 조력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2018년도 진단 받았으니까 거의 8년 정도 됐죠. 선생님 만나서 치료받기는 6개월 선생님 그때 얘기하셨고 6개월 동안 꾸준히 한약 치료받았고 그때 8.3였던가요? 제가 처음에 치료. 네, 맞습니다. 8.3이셨어요. 네, 8.3, 2월. 네. 지금 6.3까지 됐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검사하셨다고. 맞습니다. 또 오늘 따끈따끈한 검사 결과가 6.3 와.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당뇨약 3알 다 단약하고 6.3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중간에 단약 다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분명히 내원하시기 직전에는 한 2월이셨는데 2월에는 당뇨약 다 복용하셔도 8.4이셨는데 이제 오늘 검사 결과는 당뇨약이랑 콜레스테롤약 모두 안 먹어도 6.3 딱 나오셔서 반드시 이 희망을 전해드려야 된다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췌장 수치인 C펩타이드도 처음에는 0.96에서 1.3으로 회복하셨고요. 췌장과 간 모두 회복하셨기에 당화혈색소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은 원장님께 진료 받으면서 당뇨를 졸업하셨는데 한약적 치료는 어떻게 결심하셨고 어떤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그 한약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제가 진짜 당뇨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그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알았고 더 약이 늘어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서점을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때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아시죠? 뭔지. 네. 평생관리노 오늘 졸업해야 합니다. 이 책을 보셨겠네요. 예, 너무 그 제목이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 책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샀어요. 그리고 그날 하룻밤에 다 봤어요. 밤새 읽으셨대요. 예, 하룻밤 꼼빡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그 고민했던 거, 나의 당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답을 얻게 됐죠. 이런 데서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췌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거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전화했어요. 병원에. 그래서 예약을 했고요. 실천형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김경희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나는 반드시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믿고 싶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에서 당 제사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약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생활관리만으로는 개선이 더뎌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췌장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혈당이 떨어지기 어렵고요. 둘째,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상황도 쉽게 잡히지 않았을 때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약은 췌장의 부담은 덜어주고 미세혈관 순환은 개선시켜주고 간의 당 생성 리듬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처방이 됐고요. 특히 녹용이 포함된 처방은 초기 당뇨 환자분들처럼 췌장,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을 기력, 대사력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김경희님께서 정말 잘해주신 건 3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 공복혈당 달력 기록하는 거. 그거 정말 저한테 유익했어요. 거기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공복혈당 맞아요. 그걸 기록하면서 제가 어떤 거에서 혈당이 올라가는가 어떤 면에서 내려가는가 알게 됐는데요. 밀가루 음식 먹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밤늦게 늦게 좀 저녁이 늦었다든가 그랬을 때 많이 올랐고 또 운동 같은 것도 등한히 했을 때도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공복혈당이 기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록하면서 나의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당뇨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역시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복혈당 달력이 정말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제대로 작성하셔도 졸업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포인트들을 내가 관찰하고 관찰하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하고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졸업이 어려운데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관찰도 잘 하시고 관찰한 것도 바로 실천하시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혈당이 뚝뚝뚝 떨어지고 당화혈소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당뇨약 3-4알 끊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단기간에 6개월 안에 졸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집중하신 거예요. 본인이 명확히 그 요인을 아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이럴 때 혈당이 올라가요. 원장님 이럴 때는 혈당이 잘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치료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날, 충분히 잤던 날 이런 것도 유익하게 혈당이 또 높낮이를 알 수 있었고요. 제가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제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늦은 시간에 핸드폰 안 보고 9시 이후에는 핸드폰 보지 않는 방법, 잠을 자려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되면 누워서 자고, 그다음에 그날 밤에 못 잤으면 다음날 또 수면
들어가서 조금 깊게 자는 낮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적게 잔 날은 이제 다음날 또 모자란 걸 채우고 네. 최소 7시간 이상을 자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공복활동 달력 써보면 몇 시간 정도 잤을 때 공복활동이 가장 낮게 나오던가요? 7시간 정도가 저한테는 어. 적정한 것 같던데요. 어. 저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각자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네. 식후 운동 저 열심히 했어요. 밥 먹으면 정말 바로 움직였어요. 근무하고 나오면 다음날 아침 밥 먹으면 정말 잘 자고 싶거든요. 막 잠이 와서 어쩌고 그러는데 자면은 안 되니까 혈당 기록을 봤잖아요. 공복 혈당 기록.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30분씩은 꼬박꼬박 움직이고 나서 잠을 자고 그랬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유산소 운동하면서 비 오는 날은 밖에서 못 하니까 그 맨발로 그거 신고 아, 맨발바로. 예, 맨발 예, 걷기 말고 맨발바로. 예. 네. 저는 맨발 걷기 할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 당뇨 스크립트 신발 예. 그거 구입해서 신고 한 식후 30분 최소 30분 밥 먹고 바로 나가서 30분 길면 1시간 그게 만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을 했죠. 김경희님의 생활요법이 이 세 가지 중심이 돼서 한약치료의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 졸업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저는 공복혈당 달력을 통해서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단점과 장점을 찾아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기록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나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음식을 너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피했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자연에 가까운 거 그런 음식을 자연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있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셨나요? 많이 줄였죠. 어떤 탄수화물 많이 줄이셨나요? 저 밥을 많이 먹는 흰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잡곡 섞어서 먹는 습관도 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량은 안 줄어드셨죠?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당뇨 졸업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죠.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줬을 때 그렇죠. 내 그- 체장의 회복도 되고 그렇죠. 몸도 회복이 된다. 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면 힘 없어서 일 못해요. 그럼 잡곡밥은 몇 대 몇 하셨어요? 백미랑 잡곡이 몇 대 몇 정도 들어왔어요? 현미, 그다음 잡곡 이렇게 할 때 백미를 한 4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육은 잡곡. 내가 좋아하는 잡곡 위주로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또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하려고 하고 저녁밥 6시 이후에는 이제 안 먹어야죠. 야식도 안 먹고 전혀 다른 거 먹지 않아야죠. 그거 먹으면 혈당 올라요. 맞아요. 공복 혈당 다음날 바로 오르니까. 네, 바로 오릅니다. 그거. 견과류 조금은 괜찮겠죠? 하고 먹으면 바로 올라가죠.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에게.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공복 혈당 달력 기록하면서 음식. 음식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달력 작성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쵸? 그죠? 네, 어떤 음식이 얼마만큼 혈당을 올리는가, 나에게 네. 필요한 음식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네,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렇죠. 몇 시에 먹어야 하는가, 예, 예. 저녁 이후에 야식은 먹으면 되는 것인가. 안 돼요, 그거. 네.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어. 막 요즘 막 튀김 음식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바로 먹잖아요. 다음날 바로 오릅니다. 다음날 오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안 좋죠. 맞아요. 며칠 가는 분도 있어요. 식단 관리가 좀 무너졌을 때 며칠 좀 걸린다, 회복되는데 걸린다 이런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셨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저는 가공식품 정말 많이 줄였어요. 라면 같은 거 먹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가끔씩 허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점심에 너무 바쁠 때는 이제 오늘처럼 김밥 한 줄 이렇게 먹고 조금 움직이고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한 강박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니까 무조건 이 음식만 먹어야 돼. 나쁜 음식 아예 안 먹어야 돼가 아니라 저녁 7시 이후에 공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식단의 한 20% 정도는 약간의 텀을 두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되 또 그 다음에는 충분히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 드시면 좋으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보상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칼국수 좋아해요. 그 밀가루잖아요. 네. 근데 가끔 한 번씩 저한테 보상합니다. 맞아요. 이 신기하게 궁합
궁합이 있는 게 팥이 밀가루를 잘 소화를 시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팥죽 먹을 때 새알 넣고 붕어빵에 팥 들어가고 이런 게 팥이 밀가루를 소화시켜주는 아.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합이 좀 잘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밀가루 음식, 면 이런 거에 비해서 팥칼국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거기에 대해 설탕만 안 넣어서 아, 설탕 안 넣습니다. 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네, 가끔씩. 네. 당뇨스쿨에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바로 그때 신청해가지고 정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뇨 편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이 편지가 좀 요약된 형태라서 예, 많이 공부하게 네, 하고, 많이 그쵸. 운동하게 하고, 도전하게 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음식 하루 이렇게 오고 네. 운동 하루 이렇게 오니까 네. 텍스트 보면서 예,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 딱딱 요약하고 실천하면 좋더라고요. 네. 역시 또 잘 꼼꼼하게 보시고 실천하셨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는 당뇨인들이 당뇨 졸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음식, 그리고 체형별 운동, 수면, 그리고 합병증, 졸업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건데요.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뇨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뇨 걸렸다 그러면 약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게 당뇨인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나중에 큰 합병에 이르는 그런 것보다는 저처럼 그 한약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영이님 통해서 또 다른 당뇨 졸업하시는 분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나오실 겁니다. 네. 김경애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당뇨 졸업이 가능하구나 생각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장 김경애. 당뇨를 졸업한 귀중한 경험을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뇨인들의 당뇨 극복에 큰 희망이 되었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유튜브 당뇨스쿨 의료진 일동.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다고 하지만 책 요거 당뇨 졸업해 합니다. 한 번 네, 더 감사합니다. 가지시고 그리고 혈당 바로웨어 저희 거 건강기능식품 요것도 같이 드릴게요. 선물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당뇨 졸업자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당뇨! 이제 졸업합시다!